자,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죄입니다. 자, 서론 보기 전에 여러분 목차를 펴보세요. 자, 목차를 펴보시면 제가 강론 첫 시간 때도 말씀드렸는데 재산죄를 보시게 되면 제2절부터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작물, 손괴 2절부터 9절까지는 객체가 타인 소유물을 객체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횡령죄나 배임죄는 타인 재물을 보관하는 자, 타인 사물을 처리하는 자, 공통점이 타인성 들어갑니다. 타인성을 객체로 하지만 지금 배울 이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는 기존에서 배웠던 타인 소유물과는 달리 자기 소유물을 객체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서로 와 보시면요. 의 보시게 되면 자기 할 때 자기 밑줄 그시고, 자, 체계를 보시게 되면 이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는 권리행사 방해죄, 점유강취죄, 강제집행면탈죄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험은 권리행사 방해죄와 강제집행면탈죄 위주로 출제가 되고요. 점유강취죄는 그다지 출제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일단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보호법도 필요 없고요. 이런 거 필요 없고 바로 보호 정도로 가게 되면 이 권리행사 방해죄와 강제집행면탈죄 두 가지는 모두 다 추상적 위헌범이라는 점 똑같고요. 자, 그래서 둘 다 미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자, 목적범위냐 문제인데 권리행사 방해죄는 목적범위 아닙니다. 그러나 강제집행면탈은 이 면탈을 할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위입니다. 그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둘 다 상습범 처벌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친족상도례는 친족상도례 할 때 말씀드렸죠. 권리행사 방해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있지만 강제가 들어가 있는 죄는 그게 없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권리행사 방해죄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조문을 보게 되면 타인이죠, 타인. 타인의 점유나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누구 거? 내 거입니다. 내 거. 자기 동그라미. 자기의 물건이나 전자기록, 특수매체 기록을 그 다음 잘 보셔야 돼요. 취거, 은닉, 손괴입니다. 행위태양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취거, 은닉, 손괴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 부분을 색깔칠할게요. 됐죠? 자, 그리고 올라가서 보시면 추상적 위헌범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문에서 타인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 했을 때 이 방해라는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방해할 우려만 있어도 기수가 된다. 우려만 있어도 기수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죠? 자, 여기서 노트 펴봅니다. 자,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자, 서론을 보시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권리행사 방해죄, 점유강제죄, 중권리행사 방해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집행면탈죄가 있는데 이 모든 죄는 미수가 없어요. 상습범 없고요. 친족상도례 없는데 있는 게 있었죠. 그게 바로 권리행사 방해죄는 친족상도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친족상도례가 없다. 그게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권리행사 방해죄도 중자가 붙은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자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단순 권리행사 방해죄만 친족상도례가 붙는 거지 중자가 들어가 있는 죄는 친족상도례가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미수가 없는데요. 이 점유강취죄는 이게 있어요. 미수가 있습니다. 자기 물건에 대한 강도죄, 자기 물건에 대한 절도죄,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미수가 있어요. 강도가 미수가 있기 때문에 점유강취도 미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자, 그런 거 좀 봐두시고, 자, 권리행사 방해죄를 보시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죠. 타인성입니다. 타인의 점유나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겁니다. 타인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붙으면 틀려요. 그리고 객체는 자기 거다. 자기 거. 그렇죠? 그리고 이 점유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적법한 권한에 기한 것을 말합니다. 뒤에 우리 판례 할 때 배웁니다. 적법한 권한을 말하는 것이라서 절도범의 점유는 여기에 포함되지를 않습니다.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다 규제 나오니까요. 그리고 이 권리라고 했기 때문에
권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 권리는 물권이든 채권이든 가리지 않는데 이 채권 속에 벌목, 인도, 청구권이 포함됩니다. 판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소 사용한 권리는 채권 관계이기 때문에 포함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판례 나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재를 가보시면 자, 객체입니다. 자, 자기 소유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객체에서 탈락입니다. 따라서 집 X 타인 거잖아요. 매도 담보할 때도 이것도 타인성이고요. X. 그래서 여기서 빠진다. 자, 공유물은 타인 물건을 보기 때문에 여기서도 빠집니다. 자, 됐고요. 자, 그래서 판례 갑니다. 판례 보시게 되면 객체는 자기 거여야 된다. 자기 동그라미 치시고. 자, 만약에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물건이 아니다. 여기를 세모 칠게요. 그러면 객체가 탈락입니다. 그쵸? 탈락입니다. 근데 되는 수가 있어요. 자기 물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되는 것이 꺽쇠 2번입니다. 그 근거가 우리 총론 시간에 배우죠. 33조 본문에 따라서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가담을 하게 되면 그때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쵸? 될 수가 있다. 그쵸? 일단 끊어보세요. 된다 하더라도 33조 본문에 따라서 비신분자가 신분자에 가담해서 그 죄의 공범이 된다 하더라도 그때 그 신분자가 고의가 없잖아요. 고의가 없으면 그때는 그 신분자 자체가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비신분자가 가담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걸 좀 받으시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세무치면 될까요? 자, 꺽쇠 1번, 꺽쇠 2번. 꺽쇠 2번이 요즘은 더 잘 나옵니다. 자, 다음. 위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여기서? 집은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본죄 객체에서 빠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집 부분. 자, 쭉 내려오게 되면 여기 집 나오죠? 그렇죠? 집. 세무 쳐봐요. 이 집은 이 사실관계에서 이것이 회사 소유가 됩니다. 회사 소유이기 때문에 내 거가 아닙니다. 피고인 것이 아닙니다. 이 차량을, 이 택시를 내 돈으로 샀다 할지라도 회사에 지입시켜버리는 순간 이건 회사 소유물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여기입니다. 지입했다. 그렇죠? 여기 뭐다? 회사 소유단 말이죠. 회사가 택시를 점유했다는 말은 회사가 택시 점이죠. 타인점이가 됩니다. 타인점이. 이것이 타인점이죠. 그래서 여기 뭐야? 타인소란 말이에요. 타인소유, 타인점이니까 이 차량을 갖고 오면 누가 피고인이 갖고 오면 타인소유, 타인점을 갖고 왔기 때문에 절도가 됩니다. 여기 회사 차고지 입고 있다는 말은 회사가 점유를 하게 된 거다. 이거죠. 그래서 갖고 왔죠. 승낙을 받고 가져갔다라고 했을 때 피고인 죄책은 권리행사 방해가 아니라 권리행사 방해가 되려면 자기 소유의 것이어야지 권리행사 방해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건 자기 소유가 아니라 회사 소유잖아요.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절도가 됩니다. 자, 명의로 등록되었다. 누구 명의로? 내 명의가 아니라 BMW 회사 명의로 되었다. 그러니까 내 거가 아닌 거예요. BMW 거가 되는 거죠. 여기도 보면 타인 명의로 등록되잖아요. 내 거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피고인 소유가 아니다. 갖고 왔죠. 운전해서 가져갔다면 권리행사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권리행사 방해가 되려면 내 거여야 됩니다. 명의가 내 거여야 돼요. 내 거가 아닌 타인 명의로 된 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서 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다른 죄가 되겠죠. 자, 그런 얘기고. 자, 처에게 명의 신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올라가 보시면 실내 건축 및 건물 임대업을 운영하던 갑, 이게 남편입니다. 남편인데 여기서는 명의 신탁자가 이죠. 부부입니다, 둘이. 그쵸? 여기 보시면 처에게 명의를 신탁했다. 그러니까 처는 뭐가 되죠? 명의 수탁자가 되죠. 이 사람이 대외적으로 소유권자가 되죠. 이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유효하다 그랬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자, 사실관계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명신탁이 유효든 무효든 간에 여기 제3자인 명신탁자는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명신탁자는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누가 소유자야? 아, 이 수탁자가 소유자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소유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신탁자는 소유자가 되지 않으므로 이 신탁한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권리 행사 방해죄의 객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기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꺽쇠 1번도 출제가 두 번 되었기 때문에 꺽쇠 1번도 좀 봐주시고요. 그 사실관계가 2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에게 명의를 신탁해 놓았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대외적 소유권자라니까. 그래서 이 피고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물건이 자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죄가 안 되고요.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지 않고 다른 죄가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업무 방해죄였죠. 임차인의 업무를 방해했다. 그것만 될 뿐이지 권리행사 방해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됐고요. 자, 이 판례는 최신 판례인데, 여기 최신 판례인데, 이거 잠시 이따 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OX를 가보시면, 여기 대표이사 나오죠? 여기 대표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대표라고 나오죠? 회사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대표이사나 회사 같은 경우는, 이건 자기 소유로 봐요. 회사 물건 같은 경우는 자기 소유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지위에 기하여 직무집행 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이 회사 물건이죠. 이 회사 물건이 대표이사에게 봤을 때는 내 거라니까, 내 거로 간주해 준다 한다니까. 그래서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도 이 2번도 회사 대표로 나와 있죠. 차주들이 점유하고 있는 이 차량 번호판을 무단 추구했다라고 했을 때 자기 소유로 간주를 해버리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가 됩니다. 여기도 의리회사에 지입하여 운행하던 트랙을 갖고 왔다고 했을 때 자기 소유물을 갖고 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권리행사 방해가 되는 거죠. 회사가 실력으로 회수를 했다는 거죠. 차량을. 그랬을 때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소유물을 갖고 온 곳이라서 그 차량 임차인들의 권리를 방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권리행사 방해죄가 됩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과점주주 나와 있죠. 부사장 나와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자기 소유로 보질 않아요. 이 경우에는 자기 소유로 간주를 하지 않는다. 그 점에서 이 대표이사랑 좀 다르죠. 그래서 타인이 점유 중인 선박을 추구했다 할지라도 자기 물건을 갖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라는 것이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는 과거형이잖아. 였던 자 했기 때문에 그 말은 현재는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집도 마찬가지고 집 한 차를 갖고 왔다고 했을 때 소유자는 회사 소유입니다. 이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서. 그래서 피고인이 추구한 것은 권리행사 방해가 되지를 않는다. 그렇죠? 여기서 뭐 점유를 회사가 하고 있으면 절도가 되는 거고요. 회사가 아닌 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어쨌든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거라면 절도도 안 되지만 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거라면 절도가 되는 것이고, 아직 여기 이 사실관계에서는 점유가 누가 점유하고 있는 바는 나와 있지 않지만 소유관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소유가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 직원 나와 있죠. 직원은 대표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이 5번은 봤죠? 5번은 절도죄 할 때 봤습니다. 절도죄 할 때. 절도죄 할 때 이거 찾아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종업원하고 가게 주인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종업원으로부터 이 명의를 빌리자는 허가증, 등록증을 낼 때 종업원의 명의를 빌렸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간명의로 발급된 허가증, 이 간명이 자기 소유가 아니죠. 그래서 의리인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게 갑이 이 몰래권을 갖다는 거야. 명의를 빌려준 거지만 이 대내적 관계, 이 둘은 대내적 관계잖아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대내적 관계입니다. 대외적이 아니고. 됐죠? 그래서 여기 대내적 관계에서는 피해자 소유가 됩니다. 가게 주인이죠.
그래서 을이 인도받게 되면 이것은 을 소유가 됩니다. 이 부분 허가증 등록증은 을 소유이자 을 점유라는 것 절도 말씀드렸어요. 타인 소유 타인 점유를 갖고 왔기 때문에 명의를 빌려준 갑이 이 물건을 꺼내왔다면 절도가 됩니다. 절도가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권리행사 방해죄가 된다 그러면 틀려요. 자, 됐고. 자, 그런데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대표이사는 자기 소유로 간주한다 그랬고, 과점제주 부사장, 였던 자, 여기 직원은 안 된다 했잖아요. 그쵸? 그렇게 외우시는데, 이 최신 판례를 가보시면, 여긴 누가 나와요? 지배인 나오죠, 지배인. 지배인은 대표이사랑 거의 같은 급이에요, 같은 급. 그래서 이때는 자기 소유로 봅니다. 요 대리인인데, 요 대리인도 뭐 말단 대리인 그 직원이 아니고, 이건 직원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여긴 직원이잖아요, 직원. 직원 같은 경우는 자기 소유로 간주를 하지 않지만, 요 대리인은 좀 등급이 높은가 봐요. 그래서 요 대리인도 똑같이 자기 소유로 봅니다. 그렇게 좀 정리해 두시고, 물건을 가져왔다고 했을 때 자기 물건을 가져온 것이다. 그래서 죄가 됩니다. 권리행사 방해죄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조심하세요. 대리인 조심하시라고요. 지배인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여기 아들 나오죠, 아들. 7번 가보시면 기출됐는데 이 아들 나와 있어요, 아들. 그래서 이 피고인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피고인 아버지가 갑회사가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을 강제 경매를 통하여 즉 건물을 갑회사가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가 봐. 근데 피고인이 이 경매를 통해서 자기 아들 이름으로 이 건물을 샀단 말이죠. 그리고 잠금 장치를 변경해서 점유를 침탈했는데 그러니까 갑회사가 유치권 행사를 방해했다라고 해서 소송 걸었거든. 권리행사 방해죄로. 근데 판례가 뭐라 그러냐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려면 자기 소유물로 봐야 되는데 이건 자기 이름이 아니고 아들 이름으로 지금 산 거잖아요. 경매를 통해서. 그래서 아들 이름으로 산 것은 자기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 명의는 누구야? 이게 아들이란 말이야, 아들. 아들이 대외적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이 대외적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물이 아니라서 아버지가 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침탈했다 할지라도 이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아들도 같이 좀 봐두시고요. 자, 됐고.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우리 명의신탁 법리를 봤잖아요. 계약 명의신탁인데요. 여기 알지 못하는 경우 외에는 그랬습니다. 여기 알지 못하는 경우 외에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 말은 끄집어내면 알았다는 거야, 이게. 안경호란 말이야, 안경. 그게 뭐야? 악이지, 악의. 그쵸, 악이란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는 명의신탁 법리가 무효잖아요. 물권 변동도 무효고요. 그쵸? 땡땡. 그때는 명의신탁이 무효다. 물권 변동도 무효다. 그래서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자가 될 수 있었어요? 소유권자가 안 되죠. 소유자가 될 수가 없다. 수탁자는. 그러면 이거랑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CF. 만약에 이걸 알았다면, 악이라면, 아니죠. 알았다는 걸 썼으니까 반대되는 말로 선이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선이라면 그때는 정반대죠. 반대란 말. 명신탁 법리가 유효하죠.
물론 물권 변동도 그에 따라서 유효하고요. 따라서 명예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소유권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수탁자는. 그렇죠? 그러니까 알았다면 수탁자가 소유권자가 되고 몰랐다면 알았다면 수탁자는 소유권자가 안 되고 알았다면 수탁자가 소유권자가 되고 수탁자가 되냐 안 되냐 소유권자가 되냐 안 되냐만 나오는 거지 여기에 신탁자가 꼽살에 낄 데가 없잖아요. 수탁자 얘기만 지금 거론하고 있지 신탁자 얘기는 티끌만큼도 안 나와요. 그쵸? 따라서 여기 방금 말씀드렸죠. 여기 알지 못하는 경우 외에는 즉 알았다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소유권자가 안 된다는 말이 여기 나오잖아. 수탁자는 소유권자가 될 수가 수탁자는 소유권자가 될 수가 없다. 수탁자는. 그쵸? 따라서 소유권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물건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거죠. 됐는 건가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지워버리면 여기 알지 못하는 경우 외에는 그 말은 알았다는 거지. 악이란 말이야. 악일 때는 수탁자가 소유권자가 될 수가 없어서 수탁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여기까지 합니다.